아휴, 진정도 없는 주제에 감히 시어미한테 대들어? 그 하나 다름없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여간에, 응? 이래서 배운 바가 중요하다는 건데. 애미 없이 자란 아이니 뭘 보고 배웠겠어. 에휴, 제발 눈치껏 좀 해. 너 때문에 괜히 집안 분위기까지 망치고. 이게 뭐야?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밖에 모른다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하자고 했던 남편조차 언젠가부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시부모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 저도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져 갔죠. 엄마 없이 자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시댁 식구들은 친정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저를 끔찍이 무시했습니다. 너 같은 애한테 우리 아들은 과분한 거야. 우리 정도 되니까 너를 며느리로 받았지. 그게 아니면 어디 너 같은 걸 걷어줄 집이 있겠니?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알아. 어머니, 저도 많이 참고 살아요. 그리고 먼저 저 좋다고 쫓아다닌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결혼 생각 없다고 됐다고 하는데도 죽겠다고 달려든 게 누구였는데요. 어머어머, 아유, 세상에, 제 말하는 것 좀 봐. 그 하나 다름없는 거 걷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 할머니 죽고 나서 거지꼴로 살다 우리 집에 들어온 주제에 아주 까탈은 있네. 아, 됐어, 엄마. 저런 애 신경 쓰지 마. 아직도 집은수를 모르나? 우리라도 없으면 자기가 혼자 될 줄도 모르고 말은 잘하네. 야, 내 동생이 착하니까 너 같은 걸 좋아해 준 거지.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모는 저를 종처럼 부려먹으며 구박했고 손이 시누이는 늘 저를 무시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남편이었어요. 적어도 남편만큼은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는 언제나 시모와 자기 식구들의 편이었습니다. 좀 참아. 아,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너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참으라는 거야? 아, 그럼 어쩌라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길 바라는데? 그건 무리야. 애초에 넌 친정도 없잖아. 그럼 시댁이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 남편마저 팔이 안으로 굽는 걸 보니 결국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고 기댈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그동안 친정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저를 시댁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용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제는 정말 의지할 곳도 없는 나. 그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당하고 무시당할 때마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지만 말 그대로 고아나 다름없는 저는 달리 갈 곳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나며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벗어나려 집 밖을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저는 집 앞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안아주고 싶은 듯 두 팔을 벌린 채로 말이죠. 분명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진아, 엄마야. 네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라니.
제 평생 없었던 존재의 등장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버리고 떠났다던 여자가 왜 내 앞에 나타난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 대신 할머니에게 길러졌습니다. 어른들에게 듣기로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떠나셨고 엄마는 바람이 들어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머니 손에서 자란 저는 늘 부모님의 애정이 고달팠고 그리웠습니다. 그나마 1년에 몇 번 만나던 아빠가 계셨지만 제가 중학교 올라가던 해에 사고로 돌아가 버리고 마셨고 그 후로 저는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사랑을 원했던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다시는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고 남편은 저에게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말해왔어요.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평생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는 무참히 짓밟혀야 했습니다. 손잡고 식장을 걸어 들어가 줄 부모가 없어서인지 든든한 친정이라고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인지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도 쉽고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면 뭐하냐며 가족들 다 같이 한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에 시댁살이를 결심했던 저는 그 후로 시댁의 식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식구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식구들 다 자는 이른 아침부터 이불을 털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뒤늦게 일어나 꼬투리부터 잡으려는 시모와 신우에게 욕을 덜 먹었거든요. 친정이 없다는 건 여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친정이라도 내 편 들어줄 친정부모가 있으면 저도 시댁 눈치를 그만큼 보지 않아도 되었었겠죠. 시댁에 욕지거리라도 퍼붓고 이혼하게 되더라도 저를 받아줄 품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저는 시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생각에 그저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던 제 인생에 어느 날 제 인생을 구제해줄 사람이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건 바로 얼굴도 모르는 친정엄마였죠.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온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희진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엄마라니, 엄마가 왜 이제... 희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때는 엄마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팍팍한 시집살이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엄마가 바람 들어서 집 나간 거라고 했었는데. 아니야. 엄마는 그런 이유로 너를 두고 간 게 아니야. 이제 와서 돌아가신 분 욕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너희 할머니가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단다. 특히 나한테는 너무 무정하신 분이셨지.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는 싫다고 내내 내 길을 죽이시더니 나한테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셨었어. 할머니가 엄마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구박을 했다니 그런 얘기는 전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사셨다고 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등짝을 두드려 맞으며 심한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며 할머니에게 모진 욕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참고 참던 어느 날 저를 가지셨지만 이번에는 또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박을 당하셔야 했죠. 결국 엄마는 속에 병이 들었고
더 이상 그 집에서 1분도 버틸 수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산후우울증이 겹쳤던 건지 그때는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었어. 창문만 보면 그렇게 뛰어내리고 싶어지는데 내가 그 집에 더 있다가는 미쳐버리겠구나 싶더구나.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해야만 했단다. 하지만 이혼을 하려면 너를 두고 가야만 했어. 엄마는 어떻게든 너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네 할머니가 자기네 핏줄이라면서 너를 안 내어주는 거야. 이혼을 하려면 너를 두고 가라고. 아니면 이혼 못 해준다고. 사실 엄마라면 당연히 너를 선택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고된 시집살이로 벼랑 끝에 섰던 엄마는 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그렇게 만든 할머니는 엄마를 놔주기는커녕 어린 딸을 두고 가라며 협박을 하셨고 죽기 직전이었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두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혼 후 몸도 마음도 상한 엄마는 결국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그렇게 몇 년간은 저를 찾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애초에 엄마가 저를 찾으러 왔다고 해도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겠지만요. 그렇게 입원 치료를 받고 조금은 나아진 엄마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 악몽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잃어버린 딸을 두고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엄마는 말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서 악착같이 버티셔야 했던 거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그곳에서 엄마는 저를 생각하며 견디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작은 가게에서 일을 배우던 중 한 재미교포 사업가와 만나시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새아버지이자 엄마에게는 운명의 단짝이었죠.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유일한 내 편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단다. 우리 둘 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 그렇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몇 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꽤 큰 회사가 되었단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엄마는 미국에서 새 인생을 찾고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계셨습니다. 여러 번 저를 찾으려고 하셨지만 저를 떠난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차마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서야 뒤늦게 저의 결혼 소식을 듣고 저를 보러 용기를 내셨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원망했던 엄마가 사실은 저 같은 피해자였다니. 저는 엄마를 원망하며 산 세월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가 이제라도 저를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내 가족, 내 편이 생겼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엄마와 재회를 하고 시댁에 사실을 알렸을 때 시댁의 반응은 가히 모욕적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너를 찾아왔다고? 그래서 뭐? 애 버리고 도망갔었다는 인간이 이제 와서 찾아오면 뭘 어쩌라고? 네가 하루아침에 친정엄마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뭐 다르게 대해주기라도 할 것 같니?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쟤 이제 지 친정에다 퍼다 주는 거 아니냐고. 여자는 결혼해서 시집 오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줄과 외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제 일에 같이 기뻐하고 좋아해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를 이전처럼 대하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의 재회 소식에도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제가 행여나 친정집 믿고 설치기라도 할까 싶은지 저를 몰아붙이기 바빴죠. 너 비빌언덕 생겼다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동안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친정엄마보다야 우리가 진짜 네 가족 아니니? 그러니까 괜히 뺀질거릴 생각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알겠어?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집 식구들한테 무슨 기대를 한다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며칠 뒤 시댁에 인사를 하겠다며 엄마가 찾아온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시댁 문을 두드리는 순간 시댁 식구들은 경악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티나는 엄마의 차림새와 기사까지 딸린 외제차가 시댁 대문 앞에 세워진 것을 보며 시댁 식구들도 현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구박하던 며느리가 부저엄마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누구세요? 아니, 우리 집에 웬 외제차가...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희진이 엄마예요. 예? 누구시라고요? 올케 엄마? 친정 엄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희진이와 겨우 다시 재회를 해서요. 당장에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느라 한국에 제대로 된 거처가 없어서 준비하는데 시일이 좀 필요했네요. 미국에서 사신다고요? 아니 우리는 들은 얘기가 없어서. 애미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말을 안 했잖아. 제가 말할 틈이나 주셨어야 말이죠. 친정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버님도 며느리는 출가회인이라고 그 집 귀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말은 네가 갑자기 친정이 생겼다고 해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였지. 우리가 네 가족이니까 말이다. 글쎄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은 공감을 못하겠네요. 어머, 우리 올케 왜 그럴까? 내가 아침에 잔소리 좀 했다고 기분 상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워낙 친자매처럼 지내다 보니까 나도 편하게 해서 그런 거지. 기분 상했으면 풀어, 올케. 갑자기 나타난 친정엄마의 차림이 너무나도 있어 보여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 전부 제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나한테 한 짓을 알기는 아는 건지 제가 행여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라도 하는 눈치였어요. 아이고 사돈,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우리는 오래전에 이혼하고 희진이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평생 사돈 뵐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어쩔 수 없이 희진이와 연락을 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희진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제 딸입니다. 저희 모녀가 연락이 닿지 않은 바람에 제 딸아이의 결혼 소식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뒤늦게서야 알고 이렇게 찾아왔네요.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당연히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 정도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이고, 저 멀리 딸을 두고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아이들의 결혼 소식을 미리 알았더라면 뭐라도 해줬을 텐데 말이에요. 애들이 신혼집도 없이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답니다. 아무래도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 모양이죠?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꼭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희진이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죠. 애가 워낙 정없이 사나이니까 둘이 따로 내보내느니
우리가 데리고 살면서 부모처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저희가 워낙에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하는 시모를 보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언제 나한테 식구처럼 대해줬고 부모처럼 대해줬는지 뻔뻔한 시모의 거짓말에 짜증이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 딸이 신세를 많이 졌을 텐데 늦었지만 제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거든요. 딸아이랑 너무 늦게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동안 못 해준 걸 다 해주고 싶네요. 아이고, 사업이요? 역시 그러셨구나. 들어오실 때부터 포스가 남다르시길래 뭔가 다르시구나 했더니 역시 그러셨군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대단한 분을 친정엄마로 두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아이, 못 해주신 거야. 이제부터라도 옆에서 해주시면 되죠. 저희도 앞으로 잘 지내봐요. 우리도 이제 다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달라진 시댁의 태도에 저는 겨우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부자 친정엄마의 등장에 사람들 태도가 이렇게나 달라지다니 시댁 식구들의 천박함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된 시댁은 저를 대하는 태도마저 달라졌습니다. 언제는 저를 식모 취급하고 못 괴롭혀 안달이더니 이제는 부자 친정엄마한테 콩고물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나 다들 제 눈치를 살피며 제게 친한 척 들러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돈 얘기를 대놓고 꺼내더라고요. 세아가, 너희 어머니 말이야.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시는 사업가시라며? 예,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엄마랑 재혼한 아저씨도 잘 나가는 재미교포 사업가라나 봐요. 어머나, 그 정도셨니? 어쩐지 저번에 배웠을 때 보니까 아주 귀티가 좔좔 흐르는 게 보통은 아니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 아, 그냥 귀티 정도가 아니었죠, 엄마. 그 사돈어른 타고 오신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그게 몇 억이래, 몇 억. 저, 참, 아우, 대단한 분이신가 보네, 우리 사돈이. 아유, 그럼 우리 며느리는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겠네. 저희 엄마가 부자인 거지. 제가 부자인 건 아니죠. 친정엄마 만났다고 제가 뭐 달라지는 게 있겠나요?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비빌 친정 생겼다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는 똑같아요. 아니, 그래도 안 달라진 건 아니지. 우리 며느리가 그런 대단한 엄마를 두었는데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대단한 장모님이 생긴 거 아니니? 저번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던데. 혹시 너한테 별 얘기 안 하시디? 무슨 얘기요? 아니, 뭐 집을 해주신다든가, 뭐 도움을 좀 주신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 아, 안 그래도 뭘 해주고 싶으시다고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뭐, 아파트라도 해주신다니? 아니요, 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예요.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분가를 하면 안 되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분가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이 집에서 썩으라고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그랬죠. 아유, 그게 무슨... 아니, 그래도 주신다고 하면 받아야지.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니? 저희 엄마야 워낙 저한테 못한 거 해주고 싶어 하시니까 서운해 하시기는 하는데 뭘 꼭 받아야 모녀인가요?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했어요. 저도 해드린 거 없는 건 똑같은데 받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저 혼자 갖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저희가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니 뭐니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부자 엄마에게 뭘 받아내려나 기대하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단호한 제 말에 상당히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식구들이 한 말 그대로 돌려주며 받아쳤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저 기죽이려고 했던 말들이 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속이 답답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꼴을 보는 게 좋아서 일부러 더 시댁 식구들을 약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저랑 평생 같이 사는 게 좋으시죠? 당신 전에는 분간 못해서 난리였잖아.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때는 당신이 나더러 뭐라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분가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분가 생각이 아주 쏙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워낙 잘해주시니까 이제 제가 정말 이 집 식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으로도 이 집에서 눌러 살려고요. 아니지 그래도 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나나 남편이나 상의를 안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니? 저희 친정 얘긴데 뭘 상의까지 하겠어요. 아버님이 예전에 그러셨거든요. 며느리는 담장 넘어서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고. 밖에 얘기 들고 오지 말고 아내에게 새어나가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실천한 거죠.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그렇게 시댁 식구들 약올리는 게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동안 쌓인 체증이 조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정도로 그냥 끝낼 생각도 있었어요. 그들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하지만 욕심 많은 시댁 식구들은 얼마 뒤 제게 분에 넘치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기 애미야, 혹시 너희 친정에서 우리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이요? 갑자기 무슨 돈이요? 아니, 시아버지도 이제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나도 늙고 힘든데 이참에 우리가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사업이라뇨? 어머님 아버님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아세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것 같은데요. 아유, 말이 거창해서 사업이지. 그냥 자그마한 가게 좀 해볼까 싶어서. 요새는 직원만 잘 구해놓으면 돈 벌기가 쉽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벌기 쉬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잘 알아보신 거 맞으세요?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도 별로 없고 아주 할만해. 근데 다만 초기 자본이 좀 들어가서 말이야.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글쎄, 그게 한 3억 정도? 에? 3억이요? 아니, 어머니,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기껏해야 뭐 300이나 달라고 하시는 건가 했더니, 어머니, 저 그런 돈 없어요. 아니, 누가 네 주머니에서 내달라니? 너 말고 네 엄마 있잖아. 사돈 알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대번에 돈 얘기를 꺼내는 시모를 보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제게 부자 친정이 있다는 걸 알고 그날부터 밤낮 없이 저런 궁리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동안 돈 없어서 생활비도 안 준다던 시모가 갑자기 3억이나 들어가는 사업 구상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그 믿을 구석이라는 건 다름 아닌 제 친정엄마일 테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우습고 사돈이 얼마나 만만하면 그런 소리를 이리도 쉽게 꺼낼 수 있는지 저는 뻔뻔한 시모에게 없던 정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장모님 덕을 좀 보겠다고 알랑방귀를 끼고 시누이까지 옆에서 난리부르스를 떠는 걸 보면서 이대로 있다가는 괜히 저 때문에 엄마까지 손해를 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시 만난 엄마에게
제 사정 얘기를 다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시집살이 당하고 미칠 만큼 고생했다는 걸 듣고 나니 딸 자식까지 그런 꼴로 살았다는 걸 알고 엄마가 크게 상처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셨으면 했는데 시댁의 만행에 결국 저는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모진 시집살이를 당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심하게 화를 내셨죠. 그런 고통 당하는 건 나 하나로 끝내려고 했더니 희진이 너까지 그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이게 엄마 탓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제가 남편을 잘못 만난 거죠.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마음먹으면 기댈 친정이 있고 이혼해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요. 그동안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이혼도 못했는데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저 이혼할게요, 엄마. 그럼 됐어요. 그래도 네가 그 집에서 무슨 수모를 겪었는데 겨우 이혼으로 끝내면 되겠니? 엄마는 그렇게 못하겠다. 어차피 이혼해봐야 그 집에서 뭘 받아 나오지도 못할 거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인간들이 한 짓을 되갚아줘야 할 것 아니야.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희 시모가 돈 빌려달라고 했지? 그럼 빌려주겠다고 해라. 에? 왜요? 됐어요, 엄마. 엄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죄송해서 안 되죠. 내가 그 사람들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다 복수를 위한 거지.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집을 담보로 잡자. 그럼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희진이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렴. 엄마의 말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도 모자랄 판에 그 집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주자니 엄마가 무슨 생각이신가 했죠. 하지만 저는 복수를 하겠다는 엄마의 말에 엄마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시모에게 돈을 빌려드리겠다는 엄마의 말을 전했고 시댁 식구들은 그 말에 뛸 듯이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벌써부터 몇 억 돈이 다 자기들 것이라도 된 듯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시댁으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네요. 아이고, 우리 사돈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바쁘신 분이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시고 그냥 희진이 통해서 주시면 되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돈 문제인데 제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무리 사돈간에라도 할 건 확실히 해야죠. 에? 확실히 한다니? 그게 무슨? 우선 금액부터 정해야겠죠. 제가 희진이한테 듣기로는 3억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그때는 3억이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괜찮으시면 4억 가능할까요? 어머니, 그때는 분명 3억이라고. 괜찮아, 이진아. 4억이나 3억이나 엄마한테는 별로 큰 돈도 아니니까. 그래요. 그럼 사돈 말씀대로 4억으로 하죠. 그럼 조건은 어떻게 잡을까요? 조건이요? 무슨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돈을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큰돈 오가는 거고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자나 서류 문제를 가볍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사돈이시니 이자는 싸게 해드릴게요. 은행에서 빌리시려면 4%는 주셔야 할 텐데 저는 그냥 2%만 받을게요. 그 정도면 이해하시죠? 에? 예. 뭐 그 정도라면. 엄마가 직접 이자를 받겠다고 할 줄은 몰랐는지 시모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한 건 그 사람들이었고 은행이자보다 한참 낮은 이율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엄마는 담보 설정까지 제안했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일단 돈부터 좀 융통해 주셨으면. 서류 작업만 끝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율은 아까 말씀드렸고, 혹시 담보로 내놓을 게 있으실까요? 예? 담보라뇨? 아니, 우리 다 가족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형님, 가족끼리니까 더 확실히 해야죠. 괜히 서류도 없이 그냥 돈만 오고 갔다가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라도 생기면 그렇잖아요. 저도 돈 빌려주는 입장에 무담보는 좀 그렇네요. 어차피 돈이야 갚으시면 그만이고 제가 설마 사돈댁에 담보 내놓으라고 할 일은 없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4억은 그리 큰 돈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혹시 집도 될까요? 저희가 가진 거라고는 이 집밖에 없어서. 그래도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좀... 신우이는 뭐가 불안한지 기겁하며 시무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사업을 벌이고 싶어서 눈이 벌게져 있는 시부모에게는 그런 걱정이 들리지 않는 듯했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시부모는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담보가 잡힌다고 해도 엄마 말대로 그 사람들은 저희가 설마 사돈인 자기네를 어떻게 하겠냐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쥐잡듯 잡았던 며느리였으니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자신들이 덫에 걸려드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정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도움을 바라셨던 건 사돈들이시고 저는 도와드리는 입장이니까요. 그럼 없던 일로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돈 믿고 이 집 담보로 잡죠. 예, 좋습니다. 그럼 서류 공증받는 대로 입금해 드릴 테니까 두 분은 앞으로 사업 구상 잘해보세요. 두 분의 새로운 출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서류의 공증까지 받아내었고 빌려달라던 돈은 곧바로 시모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져본 적 없는 돈이 통장에 찍히자 시모와 시부는 벌써 일확천금이라도 가진 듯 잔뜩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들의 사업 계획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러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배려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약속은 어기시면 안 돼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자는 따박따박 넣어주셔야 해요. 장사가 안 되셔도요. 아셨죠? 아유, 그래, 알았어. 넌 벌써 그게 걱정이니? 우리가 그 돈 떼어먹기라도 할까봐? 그쪽에서 우리 집 담보까지 잡았으면 된 거지. 너는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래도요, 계약은 계약이니까 꼭 지켜주세요. 하지만 3달이 지날 동안 시모는 이자를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라 호언장담하던 장사는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듯했고 이모는 이자를 내야 할 날에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갈 뿐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뻔뻔함이 도를 넘은 그들이 엄마의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을 거라는 걸 말이죠. 어머니, 지난 3달 동안 이자를 한 푼도 안 넣으셨더라고요. 약속을 잊으셨나요? 그거? 내가 좀 바빴었네. 다음 주에 주면 안 될까? 벌써 엄마 변호사가 여러 번 연락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걸 계속 잊으셨다는 건가요? 아니, 사람이 좀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뭘 또 그런 걸 사사건건 따지고 있니? 내가 네 엄마 돈 떼어먹을까 봐 그래? 어머니,
이자는 꼭 내셔야 해요. 계약서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잖아요. 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걸 어쩌라고. 알겠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라. 자꾸 그러시면 저희 엄마한테 민폐죠. 어머니는 사돈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 계약서 내용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죠? 뭐? 그걸로 너 지금 나 협박하니? 그런 종이 쪼가리로 뭘 어쩌려고 그러냐? 나 쫓아내기라도 하려고? 아이고, 아유, 무서워 죽겠다, 아주.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계속 참고 기다려줄 거라 생각한 건지 저와 엄마를 무시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느니 돈이 생기면 어련히 줄 거라느니 핑계만 많았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아예 돈 빌린 적이 없다면서 배째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오늘까지 이자랑 원금 입금 안 해주시면 우리도 더는 안 참는다고. 나도 엄마 볼낯이 있지. 언제까지 그 사정 봐드려야겠어? 무슨 소리야? 무슨 이자? 뭐? 무슨 이자냐니? 당신 집에서 우리 집에 빌려간 돈 말이야. 글쎄, 우리가 무슨 돈을 빌려. 나는 처음 듣는 소린데. 당신이야말로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착각?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빌린 적도 없다. 당신까지 정말 이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적당히 좀 해. 갑자기 잘난 친정 생겼다고 유세 떨지 말고 우리 집 사정 좀 이해해달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주기 싫어서 그래? 장사가 안 된다는데 어쩌냐? 우리 엄마 아빠도 지금 죽을 맛이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데 소득은 없고 두 분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근데 며느리라는 건 내내 돈 타령밖에 안 하고 말이야. 너 그러다가 벌 받는다. 입 조심해. 지금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됐어.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당신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는 못 참아. 당신이 못 참으면 뭘 어쩔 건데? 우리 엄마한테 따지기라도 할 거야? 글쎄,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는 이제부터 지켜보면 알겠지. 근데 각오해야 할 거야. 당신 말대로 나 부자 엄마 있고 더 이상 나도 예전의 김희진이 아니거든.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발뺌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이자야 차일피일 미루려는 건 알았지만 설마 하니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제 말이 무섭지도 않은지 저를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등장으로 잠깐이나마 제 눈치를 보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본색이 금세 다시 드러났던 거죠. 예전이었으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분명히 말미를 드렸어요. 더 이상 기다려드릴 수 없겠네요. 이자도 한 푼 안 내고 아예 돈 빌린 적도 없다고 하시니 저도 사장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요. 상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죠?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아니, 얘가 지금 뭐라고 하냐? 이제 와서 못 알아들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거거든요. 법적으로 해결하다니? 당신이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들의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경매 절차 서류였죠. 이 집 경매 들어갈 거예요. 계약 내용을 어기셨고 그동안 빌려가신 돈을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으셨으니 저희도 담보를 처분할 수밖에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제 입에서 경매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지 신우이는 당황한 듯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뺏어가 들여다보았고 남편은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듯 말을 잇지 못했죠. 아이,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예, 저 아주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당신 미쳤어? 경매는 무슨 경매야? 우리 집을 지금 경매로 내놓는다고? 울케, 아주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뭐? 경매? 그럼 우리더러 어디 가라는 거야? 그건 알아서들 하실 일이죠.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알려드려야 하나요? 아무튼 경매 넘어가면 집 비워야 하니까 그 전에 알아서 짐들 싸세요. 아휴, 오냐오냐 해줬더니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 내 집에서 나가라 말아야. 그럼 진작에 이자를 제때제때 내시던가요. 계약서에 분명히 써져 있었을 텐데요. 계약을 어긴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돈 빌려달랄 땐 좋다가 이제 와서 갚기는 싫으세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너 설마 진심이니? 아유, 진짜로 그런다는 건 아니지? 제 말이 농담 같은가요? 저 농담하는 거 아닌데요. 너 제정신이야? 여기 우리 집인데 네가 뭔데 이걸 마음대로 처분해? 나는 절차대로 할 뿐이야. 그러게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그랬어. 아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건가? 만만하고 무시하던 며느리에 이제는 그 사돈까지 등쳐먹으려고 그랬나? 그럼 그게 당신네들 실수였던 거야. 나도 설마 당신네들이 정말 덫에 걸릴 줄 몰랐지만 결국 이 모든 건 당신들이 벌인 짓이라고. 미쳤네. 너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너 진짜로 변했어? 아니, 나는 변한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야. 그동안 당신 같은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신이 나갔던 거지. 당신들한테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서야 멀쩡해진 거야. 그러니까 탓을 하려면 나한테 그따위로 대한 당신들 스스로를 탓해. 이제 내가 봐주는 건 끝이니까. 그러자 시몬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애미야, 제발. 응? 너도 알잖니? 이 집을 나가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니? 우리 나가면 어디 갈 곳도 없어. 네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 아니요. 저한테 사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용서할 생각 없거든요. 저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안 할 거예요. 그동안 워낙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그럴 여력이 없네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희 엄마 돈 많다며. 3, 4억쯤은 돈도 아니라며. 그럼 그냥 좀 봐주면 안 돼? 경매라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글쎄,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너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 소리가 나오니? 너 같으면 죽어라 괴롭혔던 네 시누이 용서해 줄래? 이진아, 제발, 어? 네가 이러면 안 돼. 우리 부부잖아. 네가 우리 집에 이런 짓을 하고 우리가 잘 살 것 같아?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그런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잘 살 일은 없지.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이혼 서류도 같이 들고 왔으니까 당신도 여기 도장 찍어. 어차피 당신네 집 경매 넘어가면 더 받아낼 것도 없고 그냥 협의 이혼하자. 그동안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뭐? 이혼이라니? 누가 누구랑 이혼을 해? 그럼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평생 살 줄 알았어? 너 같은 거짓말쟁이랑은 하루도 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나 네 집 식구들 싹 다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저는 엄마가 지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혼 준비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경매 절차도 곧 문제없이 진행될 예정이었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들의 양심을 믿어보고 싶었지만 결국 그 욕심 많은 인간들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그 뒤로 며칠간 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전화에 한참 동안 시달려야 했습니다. 집이 정말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다들 놀라 자빠진 거죠. 남편과 시모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에미야, 제발 우리 용서해다오. 우리도 후회한다. 너한테 그러지 말걸. 너무 후회하고 죄스럽게 생각해. 내가 다 잘못했다. 귀한 며느리인 너를 구박하고 괴롭힌 거 내가 반성하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응? 여보, 제발 이혼 생각 다시 해봐. 우리 그래도 좋았잖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에미야, 돌아와라.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꾸나. 네가 이러면 우리 정말 끝장이야. 올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우리 좀 봐주면 안 될까? 말미를 좀 주면 돈도 다 갚을게. 그러니까 좀 봐줘. 글쎄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당신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에요. 아니, 가족이었던 적도 없었지. 그러게 몇 번이나 기회를 드렸을 때 잡지 그러셨어요. 그때라도 겸손하게 굴었어야지. 먼저 사람 만만하게 보고 일 벌린 건 당신들이에요. 애초에 당신들이 나랑 엄마 등쳐먹으려고 한 거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바보처럼 당신들한테 그 큰 돈을 그냥 빌려줄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돈은 아빠가 사업으로 날려서 우리 그 돈 지금 갚지도 못해.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설마 그것도 내 탓이라고 할 건 아니죠? 아무튼 나는 봐줄 만큼 봐줬으니까 이제 와서 사과할 생각 말아요. 당신들 그 진심도 아닌 사과 들어주는 것도 지겨우니까 어디 그럼 할머니 손에 큰 며느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두고 봐요. 아이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처럼 대해줬어야 했는데 말이다. 맞아. 우리가 너무했어. 네가 나보다 아래인 줄 알고. 이제는 정말 반성해.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응?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당신들 제가 용서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이제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봐. 아무것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이상하게 후련함보다는 허탈함이 크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당했던 수모를 돌이켜보면 이 정도 복수는 차라리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결국 시댁집은 경매 절차에 따라 넘어가게 되었고 저는 시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에서 퇴거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 사이 몇 번이나 저를 다시 찾아왔지만 저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비우고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협의 이혼을 무사히 끝냈고 저도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죠. 이제 다 끝났구나. 후련하니? 조금은 후련하네요.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자. 따라. 그 후 저는 엄마를 따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연고도 없고 좋은 추억도 별로 없는 한국을 떠나 제 가족인 엄마의 곁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도착한 저는 으리으리한 저택과 화려한 방안을 둘러보며 생경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딸을 위해 제 방을 만들어 두셨다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만큼이나 엄마도 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했구나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모든 상처가 아무는 기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 잠시 떠올랐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싶었죠. 이제 희진이 네가 원하는 걸 하렴. 돈 걱정은 말고. 엄마는 희진이 네가 하고 싶다는 건 뭐든 해줄 거야.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동안 못 해줬던 거 이제 다 해줄게. 버텨줘서 고마워 희진아. 감사해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제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아침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경영을 배우고 취미생활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죠. 그동안 시댁에서 억눌려 살던 제가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덮이고 몸도 마음도 점점 가벼워져 갔죠. 그러니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엄마와 함께 제 가족과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